김장 300포기가 내 마누라, 내 새끼 목숨보다 중요해?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쾅! 거대한 김치통이 마당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어요. 300포기가 내 마누라, 내 새끼 목숨보다 중요해?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남편이 절규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평상 위의 수육도, 굴보쌈도, 막걸리도 전부 바닥으로 날아갔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동네 부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죠. 마당 한가운데 젖은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빨개진 손, 흐트러진 머리, 뺨에 붉은 손자국.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7년간 참아왔던 무언가가 마침내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죠. 여보, 비켜서 있어요. 이제 제 방식대로 끝낼게요.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보내자 대문이 열리며 검은 양복의 남자들이 일렬로 들어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평범해 보였던 며느리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행운을 빌어드릴게요. 반전으로 가득한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이에요. 7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남편 민준 씨를 처음 만났어요. 친구의 소개팅이었죠. 민준 씨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 어색해 보였고 커피를 주문할 때도 조심스러웠어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웃음이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저는 제 정체를 완전히 숨겼어요. 당시 저는 이미 웹툰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였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한지우예요. 프리랜서로 디자인 일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돈이 아니라 저라는 사람을 봐주는 남자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민준 씨는 솔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연봉이 5천만 원 정도라는 것도 아직 전셋집에 산다는 것도 숨기지 않았어요.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좋았습니다. 우리는 석 달 동안 만났어요. 민준 씨는 항상 제 말을 들어주었고 작은 것에도 고마워했습니다. 비싼 선물 대신 손편지를 주었고 고급 레스토랑 대신 집에서 직접 요리해 주었죠. 지우 씨가 좋아할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요. 그가 서툰 솜씨로 만든 파스타를 먹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고요. 6개월 만에 민준 씨가 청혼했습니다. 많이 가진 건 없지만 평생 지우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그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올렸죠. 작은 예식장에서 간소하게 치렀어요. 저는 일부러 혼수도 거의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불 2채와 그릇 몇 개. 그게 전부였어요. 제 계획은 결혼 후에 남편에게 진실을 밝히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시댁을 만나면서 완전히 틀어졌어요. 결혼식 다음 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주택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대문을 여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어서 와. 들어와.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시누이 민정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왔어. 인사해.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민정 씨가 저를 힐끔 보더니 고개만 까딱했어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차를 내오시며 물으셨습니다. 혼수는 어떻게 준비했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준비했어요. 천천히 장만하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기본적인 거? 그게 뭔데? 가전제품은? 가구는? 저희가 하나씩 사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 찻잔을 탁 내려놓으셨어요. 요즘 세상에 혼수도 제대로 못 해오다니. 친정에서 뭐하는 집이길래 그래?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민정 씨가 끼어들었어요. 오빠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데랑 결혼했대? 불쌍해 죽겠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 앉은 민준 씨도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결심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제 정체를 밝히지 말자. 먼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자. 그게 제가 7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된 시작이었습니다. 결혼 후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갔습니다. 부엌에는 이미 엄청난 양의 재료가 쌓여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앞치마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다 내가 할 거야. 나는 허리 아파서 못해. 전 20가지, 나물 10가지, 고기 3종류. 혼자서 다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을 시작했어요. 감자를 깎고, 파를 썰고, 고기를 재우고, 쉴 새 없이 손을 놀렸습니다. 오전 10시쯤 민정 씨가 나타났어요. 명품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한 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더니 저를 불렀습니다. 옳게 물 좀 갖다 줘. 저는 부엌에서 손을 닦고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민정 씨가 물을 받아 마시더니 제 옷을 훑어봤어요. 그 옷 어디 거야? 시장에서 샀어? 저는 그날 편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었었습니다. 사실 100만 원이 넘는 옷이었지만 겉보기엔 평범해 보였나 봅니다. 편한 옷 입었어요. 민정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역시 돈 없으니까 입는 것도 그렇네. 내가 입던 옷 줄 테니까 그거 입어. 그리고는 자기 차에서 낡은 옷 몇 벌을 가져와 제게 던졌습니다. 소매가 늘어나고 목 부분이 해진 옷들이었어요. 저는 그 옷을 받아들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전을 부치느라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었고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우리 민준이가 효자예요. 벌써 전세금도 다 모았어요. 실제로는 제가 몰래 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죠. 친척 아주머니가 물으셨나 봅니다. 새댁은 어디 집 딸이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혼수도 제대로 못 해왔어요.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뜨거운 기름이 튀어 손등을 데웠지만 아프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마친 후 온 가족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민정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옳게, 나 배고픈데 전 좀 더 부쳐줘. 지금 설거지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민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 신우이가 부탁하는데 설거지가 더 중요해? 버릇없게. 그리고는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께 말했나 봅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오셨어요. 민정이가 배고프다는데 왜 안 해줘? 설거지는 나중에 해도 되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소파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셨고 손은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반복해서 댄대었어요. 민준 씨가 파스를 가져왔습니다. 고생했어.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까? 정말 그럴까?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으니까요. 그 후로 7년간 저는 매 명절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일하고 무시당하고 참았어요. 그리고 그 7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들이 무시하던 그 며느리가 사실은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결혼 2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가 창백한 얼굴로 집에 돌아왔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큰일 났어. 시아버지께서 사업에 실패하셨다고 했습니다. 빚이 12억이라고 했어요. 엄마 집이 담보로 잡혀 있어. 경매 넘어간대. 민준 씨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도 뒤척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빨간 글씨로 된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경매 통지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내가 평생 산 집인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민정 씨도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민준 씨가 은행을 알아봤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봉이 낮아서 12억은 불가능했어요. 친척들한테도 다 연락해봤는데 다들 어렵대. 민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제 회사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님, 경매건 하나 알아봐 주세요. 서울 송파구 경매 시작가 12억. 회사 법인 명의로 낙찰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어요. 이틀 후 최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가능합니다, 대표님. 입찰 준비하겠습니다. 경매일은 한 주 후였습니다. 저는 직접 가지 않았어요. 최 실장이 대신 갔습니다. 그날 오후 민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우야, 이상한 일이 생겼어. 경매가 갑자기 취소됐대. 목소리에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떻게? 나도 모르겠어. 법원에서 연락 왔는데 채권자가 합의해서 경매가 취소됐대.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네. 사실 경매는 취소된 게 아니었습니다. 제 회사가 낙찰받은 거였어요. 루나 크리에이트 법인 명의로 말이죠. 그날 저녁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울면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생전 처음이었습니다. 며느리야, 고맙다. 내가 인맥 써서 해결해줬다며? 민준 씨가 그렇게 말한 모양이었어요. 별 말씀을요. 제가 한 것도 없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지만 그 감사는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나저나 다행이었어. 채권자들도 착하네. 우리 운이 좋았나 봐. 제가 한 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운이었다고 했어요. 민정 씨는 더 심했습니다. 올케가 뭘 했다고. 그냥 때가 좋았던 거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5년간 시어머니는 그 집에서 계속 사셨습니다. 제 회사가 관리비를 냈고 재산세를 냈고 보일러가 고장나면 수리비도 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걸 자기 집이라고 믿으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말씀하셨어요. 이 집이 우리 명의야. 경매도 취소시켰어. 동네 부인들한테도 자랑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인맥이 좀 있나 봐. 덕분에 집 지켰지. 하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차갑게 대하셨어요. 혼수도 못 해온 주제에 인맥은 좋네.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올해 늦가을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하셨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김장하자. 너도 와야 해.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몇 포기 하실 건데요? 300포기. 동네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0포기라니. 그럼 일당 아줌마 부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미 예약했어. 3명. 걱정 마.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저는 그때 임신 6주차였습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는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에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김장 전날 밤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임신했어. 민준 씨가 깜짝 놀라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정말? 언제부터? 6주차야. 아직 불안정해서 조심해야 해.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내일 김장은 안 가는 게 좋겠다. 내가 엄마한테 말할게.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시댁엔 말하지 말자.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고 싶어. 사실은 두려웠어요. 말하면 또 무시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김장날 아침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갔어요. 마당에는 이미 절인 배추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300포기. 정말 300포기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마당에 나와 계셨습니다. 왔어? 어서 씻기 시작해. 일당 아줌마들은요? 시어머니께서 손을 휘저으셨습니다. 아, 그거 어젯밤에 취소했어. 30만 원이나 주는 게 아까워서.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제가 혼자 300포기를요? 뭐 어때? 내가 있는데 굳이 돈 쓸 필요 있어? 시어머니께서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당 구석 수도가로 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나왔어요. 11월 말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물을 머금은 배추가 5kg은 좋게 됐어요. 손에 힘을 주는 순간 아랫배가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제발 우리 아기 괜찮아야 해. 한 손으로 배를 감싸고 한 손으로는 배추를 씻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이 얼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찬물 때문에 감각이 무뎌졌어요. 그때 마당 한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동네 부인들을 부르신 모양이었어요. 10명 정도가 그늘막 아래 평상에 앉았습니다. 집이 마당이 넓어서 좋네요. 우리 집이 좀 크죠? 김장하기 딱 좋아요. 시어머니께서 자랑하셨습니다. 제 회사 소유인 줄도 모르고요. 잠시 후 민정 씨가 도착했습니다. 명품 점퍼를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였어요. 평상으로 가더니 편하게 앉았습니다. 어머니, 저 배고파요. 기다려. 지금 준비하고 있어. 주방에서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굴보쌈이었어요. 싱싱한 굴과 삶은 돼지고기, 김치까지. 수육 접시도 여러 개 나왔고 막걸리 병도 2개나 보였습니다. 평상 위에 상이 차려졌어요. 동네 부인들이 감탄했습니다. 어머, 김장하는데 굴보쌈까지? 역시 다르네요.
시어머니께서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집은 김장할 때도 제대로 먹어야죠.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배추 50포기를 씻었을 때 손에서 피가 났어요. 거친 배추 잎에 긁힌 거였습니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고 무릎도 아팠습니다. 계속 앉았다 일어섰다를 반복해서였어요. 옳게 배추가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민정 씨가 평상에서 소리쳤습니다. 손에는 굴보쌈을 들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최대한 빨리 하고 있어요. 빨리 좀 해. 우리 손 아프다고. 민정 씨가 짜증을 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손이 아프다고? 당신들은 앉아서 양념만 바르잖아요. 정오가 넘었습니다. 저는 겨우 150포기를 씻었어요. 아직 절반도 못 끝냈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임신 초기라 그런지 자꾸 핑 도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배추 상자를 들어 올리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쿵! 배추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 민정 씨가 달려왔습니다. 민정 씨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비싼 배추 다 망가뜨려? 제대로 좀 해. 그리고 제 뺨을 향해 손을 올렸어요. 찰싹! 귀가 울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중심을 잃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손바닥이 거칠게 쓸렸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배가 더 걱정됐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아랫배를 감싸쥐었어요. 아기야, 괜찮아야 해. 동네 부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분위기 망치지 말고 빨리 일어나. 사람들 다 기다린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대문이 삐걱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 씨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채였어요. 회사에서 조퇴한 모양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눈이 마당을 훑었습니다. 산처럼 쌓인 배추, 물이 고인 수도가 바닥에 주저앉은 저, 그리고 제 뺨에 붉은 손자국. 민준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시선이 평상으로 옮겨갔습니다. 굴보쌈과 수육, 막걸리를 앞에 두고 편안하게 앉아 있는 사람들. 민준 씨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누가 때렸어?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민정 씨가 평상에서 대답했어요. 내가 때렸어. 배추 떨어뜨려서 혼 좀 냈지. 뭐 어때? 그 순간 민준 씨가 평상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요. 쾅! 평상 위의 상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굴보쌈 접시가 날아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수육도 김치통도 쏟아졌습니다. 300포기가 내 마누라, 내 새끼 목숨보다 중요해? 민준 씨가 소리쳤습니다. 임신한 사람 혼자 찬물에 배추 씻게 하고 당신들은 여기서 편하게 고기 먹고 있었어?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민준아, 지금 뭐 하는 거야? 돈 30만 원 아끼려고 내 마누라, 내 새끼 죽일 뻔했잖아요. 민준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정 씨가 다가왔어요. 민준 씨가 민정 씨를 밀쳐냈습니다. 오늘부터 내 동생 아니야. 임신한 사람 뺨 때리는 게 사람이야? 민준 씨가 저한테로 돌아왔습니다. 제 팔을 잡아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병원 가자. 지금 당장.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우리 그냥 가자. 미안해. 내가 미리 왔어야 했는데. 민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차에 올랐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와 민정 씨가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차가 시댁을 벗어났습니다. 한참을 달려 우리 집 앞에 도착했어요. 대치동 아파트였습니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민준 씨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지우야, 괜찮아? 저는 물을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다. 더 이상 숨길 수 없겠다. 여보, 얘기 좀 해야 할 게 있어요. 민준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 저는 서재로 가서 서류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검은색 가죽 가방이었어요. 그 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민준 씨 앞에 놓았습니다. 루나 크리에이트 대표이사 한지우. 민준 씨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뭐야? 제 명함이에요. 장난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통장 3개를 꺼내 펼쳤어요. 첫 번째 통장 120억 원, 두 번째 통장 80억 원, 세 번째 통장 50억 원. 민준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네. 저는 웹툰 작가 은달이에요. 그리고 크리샤인 앱을 만든 루나 크리에이트 CEO고요. 민준 씨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7년 동안. 네. 제가 다 도운 거예요. 아가씨한테 빌려준 2억도, 엄마 집 경매 막은 것도 전부 제 돈이었어요. 민준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제 앞에 엎드렸어요. 고마워. 정말 미안해. 민준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보, 이제 끝낼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민준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7년 동안 당신 덕분에 살았는데 나는 몰랐어. 진짜 바보같이.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탓은 아니에요. 제가 숨긴 거니까. 민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랑 누나가 당신한테 한 짓은 용서 못해. 절대로. 그의 목소리에 결기가 실렸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첫 번째 서류. 민정 씨의 사무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가게 건물 주인이 당신이야? 네. 5년 전에 샀어요. 시세보다 싸게 월세 받아줬고요. 두 번째 서류. 민정 씨에게 빌려준 돈 내역서였습니다. 7년간 총 2억. 전부 제 계좌에서 나갔어요. 세 번째 서류. 시어머니가 사는 집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엄마 집도 제 회사 명의예요. 5년 전 경매 때 낙찰받았어요. 경매 취소가 아니었어요. 민준 씨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엄마는 5년 동안 무료로 사신 거예요. 관리비, 재산세 전부 제 회사 돈이었고요. 민준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일 다시 가자. 내가 직접 나설게. 저는 핸드폰을 꺼내 최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송파구 시댁 주소로 오세요. 변호사 3명이랑 직원들도 대기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민정 씨 임대차 계약 해지 서류, 시댁 퇴거 명령서, 전부요. 즉시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민준 씨를 받습니다. 여보, 각오되셨죠? 민준 씨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내 엄마고 내 동생이지만 당신한테 한 짓은 절대 용서 못해. 그날 밤 우리는 계획을 짰습니다. 어떤 순서로 진실을 밝힐지, 어떻게 대응할지 전부 정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댁으로 갔어요. 마당에는 어젯밤 쏟아진 김치와 음식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대문을 여시더니 우리를 노려봤어요. 어제 왜 그랬어? 동네 망신이야. 민준 씨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민정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째려봤어요. 옳게, 어제 왜 그랬어? 오빠를 꼬드긴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소파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임신했다고 해서 와봤는데 증명이라도 해봐. 거짓말 아니야? 저는 가방에서 산부인과 진단서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힐끗 보시더니 코웃음을 치셨어요. 임신했으면 더 조심했어야지. 배추 떨어뜨리고. 민정 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임신한 사람이 그것도 못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승용차 세대가 마당에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최 실장이 내렸습니다. 그 뒤로 양복 입은 변호사 3명과 직원들이 일렬로 섰어요. 시어머니와 민정 씨가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들 누구야? 최 실장이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민준 씨가 문을 열어줬어요. 대표님 도착했습니다. 최 실장이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전부 저를 향해 인사했어요. 시어머니와 민정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민정 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아가씨, 알려드릴 게 있어요. 민정 씨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뭔데요? 저는 가방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민정 씨 앞에 놓았습니다. 웹툰 작가 은달, 루나 크리에이트 대표이사 한지우. 민정 씨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어요. 이게 뭐야? 장난이야? 장난 아니에요. 저 은달이에요. 아가씨가 그렇게 좋아하시던 웹툰 작가요. 민정 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증거 대봐. 저는 핸드폰을 꺼내 웹툰 작가 계정에 로그인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보여줬어요. 8억 조회수, 댓글 10만 개. 그리고 민정 씨가 남긴 댓글들이 줄줄이 보였습니다. 민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정 씨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안 돼. 올케가 은달일 리 없어.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가씨가 매일 남긴 댓글 다 읽었어요. 은달 작가님 최고, 이 앱 CEO 천재 같다는 거요. 민정 씨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앱? 무슨 앱? 저는 변호사에게 손짓했습니다.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어요. 크리샤인 앱 회사 등기부등본. 대표이사 한지우. 크리샤인도 제가 만들었어요. 형님이 인플루언서 활동하던 그 앱이요. 민정 씨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내가 매일 쓰던 앱이 제 회사 제품이에요. 형님 계정도 제가 직접 관리했고요.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형님 사무실 있는 강남 빌딩, 그것도 제 거예요. 민정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거짓말. 등기부등본 여기 있어요. 소유주 한지우. 형님한테 월세 150만 원 받았죠. 시세는 300만 원인데 싸게 받아준 거예요. 민정 씨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그럼 내가 건물주 욕한 게 전부 저한테 한 거예요. 악덕 건물주라고 하셨죠? 민정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쭉 빠졌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다른 서류를 받았습니다. 오빠한테 빌려간 돈 7년간 총 2억 원. 기억하시죠? 민정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전부 제 돈이었어요. 제 계좌에서 아가씨한테 직접 송금한 거예요. 오빠 돈 아니었어? 오빠 연봉이 5천인데 어떻게 2억을 빌려줘요? 오빠는 제가 준 돈을 아가씨한테 전달한 것뿐이에요. 통장 내역을 펼쳤습니다. 민정 씨 계좌로 송금된 기록들이 빼곡했어요. 민정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형님 크리샤인 계정. 지금 당장 정지시킬 거예요.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민정 씨 계정이 즉시 정지됐어요. 안 돼. 내 팔로워들. 약관 위반이에요. 허위 광고 게시물 올리셨죠? 규정대로 영구 정지예요. 민정 씨가 핸드폰을 꺼내 앱에 접속했습니다. 계정이 사라져 있었어요. 내 인플루언서 꿈이 끝났어요. 저는 최 실장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민정 씨 앞에 놓았어요.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월세 6개월 체납으로 즉시 퇴거하셔야 합니다. 6개월? 난 한 달밖에 안 밀렸는데 오늘부터 6개월 됩니다. 지금 당장 사무실 비우세요. 최 실장이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실시간 CCTV 영상이었어요. 민정 씨의 사무실 앞에 직원들이 서 있었고 간판을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내 가게. 민정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가족끼리 왜 이래? 저는 천천히 시어머니께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차례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이 집 기억하시죠? 5년 전 경매 넘어갔던 집이요. 내가 경매 취소시켜줬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취소 아니에요. 제 회사가 낙찰받았어요. 등기부등본을 시어머니 앞에 펼쳤습니다. 소유자 루나 크리에이트 주식회사. 제 회사 명의예요. 어머니는 5년 동안 무료로 사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럴 리가. 관리비, 재산세, 수리비 전부 제 회사 돈이었어요. 증빙 서류 다 여기 있어요. 민준 씨가 시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엄마, 제가 능력 좋아서 집 지켰다고 하셨죠? 전부 제 마누라 돈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변호사가 퇴거 명령서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집 비워주세요. 이미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했고 이사짐 센터 대기 중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셨어요. 며느리야, 제발. 나갈 데가 없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어제 제가 쓰러졌을 때 일어나라고만 하셨잖아요. 그때 생각하셨어야죠.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건강한 딸을 낳았어요. 이름은 하은이라고 지었습니다. 은혜로운 은자를 넣어서요. 하은이는 지금 돌이 막 지났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하은이 기저귀를 갈고 이유식을 먹이고 함께 놀아주는 남편의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빠가 맛있는 거 만들었지? 우리 하은이 잘 먹네. 민준 씨가 하은이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저는 루나 크리에이트 대표로서 더 바쁘게 일했습니다. 회사 매출은 1,000억 원을 돌파했고 직원도 300명으로 늘었어요. 웹툰 달빛 아래서는 드라마로 제작되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여성 기업인 대상 시상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녁 6시 시상식장이었습니다. 무대 위에 서자 조명이 저를 비췄어요. 올해의 여성 기업인상은 루나 크리에이트 한지우 대표님께 돌아갑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트로피를 받고 소감을 말했어요. 가족의 사랑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각 서울 관악구의 한 지하 단칸방에서는 낡은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화면 속에서 제가 웃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하은이를 안고 저 옆에 서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TV 앞에 앉아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정 씨가 누워 있었어요. 지금은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방에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월세는 35만 원. 그것조차 내기 힘들었습니다. 그냥 눈물만 흘렀어요. 1,000억짜리 회장이었는데 우리가 몰랐어.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 인터뷰 장면이 나왔어요. 남편이 육아를 전담해주고 있어서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메라가 하은이를 비췄습니다. 통통하고 건강한 아기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손주. 시어머니가 TV 화면에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화면 속 하은이는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0포기. 그때 내가 내 집이라고. 민정 씨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달 작가님이 올케였는데 나는 매일 무시했어. 한편 우리 집 거실에서는 따뜻한 저녁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어요. 아, 우리 아가 잘 먹네. 민준 씨가 제 어깨에 턱을 괴고 지켜봤습니다. 지우야, 행복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평화로운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민준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우리 셋이 이렇게 사는 게 제일 좋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저는 하은이를 안고 창가로 갔습니다. 하은아, 저것 봐. 예쁘지? 하은이가 하늘을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어요. 민준 씨가 뒤에서 우리 모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셋은 그렇게 따뜻하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7년 동안 참고 견딘 지우 씨는 결국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고 진짜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때로는 참는 것보다 당당히 맞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억울하게 참고 계신 일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당당히 맞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하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